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한국 현대사 26번째 시간으로 사회 문제에서 혐오와 관용, 차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혐오와 차별 그리고 관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논의되는 것은 어느 나라마다 겪고 있는 그 사회의 이 여러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핵심인 외노자, 이민, 난민 문제, 또 동성애, 낙태, 대마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의 리버럴리스트들은 이런 것들을 대체로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이 공화당 그리고 이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이런 이 톨레랑스, 관용이 큰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몇 년 전에 이 히잡 등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일체 외부에서는 하지 말아 했습니다. 물론 노리는 것은 이슬람 신자들이 히잡을 하고 프랑스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딱히 이슬람 히잡만 이야기하면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로 프랑스에 면이 안 쓰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공교육시설이나 공공적 장소에서는 종교적인 상징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히잡뿐만 아니라 부르카, 터번, 유대교의 다이별, 심지어 기독교 십자가 등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하고 다니지 마라고 한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 대부분 해교 국가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프랑스 내부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이슬람 사원 뿐만 아니라 이슬람 내부의 극렬주의자들의 테러, 또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이 보통 애를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방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처음에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중세에서 상징해온 나라가 프랑스였죠. 서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이 프랑스의 모태인 프랑크 왕국의 왕 카롤루스를 성 베드로 성당에 초청해서 왕관을 세워줬죠. 이것이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교황이 이 프랑스 왕을 당시 유럽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해 줬고, 그래서 이 세속군주 카롤루스는 교황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프랑스, 또 이후에 이 EU라는 유럽 연합을 만드는 모태 국가가 또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여러 가지로 이 기독교적 문화에 따른 백인들의 전통을 선계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가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 프랑스 고유 종교 문화적인 부분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이 톨레랑스 등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 평등, 박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서 지금 프랑스의 선수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프랑스 방침이 관철됐어요. 물론 이제 이집트의 비치 발리 선수들이나 또 호주의 복싱 선수 등은 다 이슬람계 소속인데, 이 사람들은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히잡을 착용하고 뛸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 선수들에게는 끝내 프랑스라는 국가적 정체성에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프랑스가 IOC에 말해서 지금 전범국들, 벨라루스나 또 러시아 소속 선수들이 국기나 국가를 이렇게 국기를 갖다 걸거나 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소속 국가 없이 출전하게 한 것도 똑같아요. 자, 얼마 전에 프랑스의 극우 지도자 마리 르펜은 레바논 지도자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날 만나려면 이 양복 입고 와라. 그래서 결국 면담을 거절한 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한국에서 흔히 어설프게
외노자나 이민, 난민의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한국의 인구가 모자라니까 외국계 이민을 수용하고 외노자들에게 앞으로 영주권, 시민권까지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기득권 언론들은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기득권의 관점에서 이민, 난민이나 외노자에 대한 국적 부여 등을 찬성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그 일단이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필리핀 이모라는 사람들을 시가 교육시켜서 공급을 하는 희한한 모습까지 최근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은 외노자들을 흔히 프랑스식 좌파의 관용주의, 자, 그런 관점에서 외노자, 이민,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외노자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외노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제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 혐오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멘 난민들이 와서 한국에 정착했는데 그때 예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으로 가야 쉽게 받아준다고 집중적으로 비행기 타고 몰려왔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그들이 많이 왔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결국 문재인 정권은 한국에서 취업도 허가하고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이민, 난민인가 하는 여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죠. 그 나라가 전쟁통에 살 수 없으니까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고, 또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한국으로도 몰려왔는데 한국은 받아주더라 해서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징집을 반대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요트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만은 한국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의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고, 예멘같이 전쟁이 났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무조건 망명한 사람, 이 예멘에 있는 어느 정파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입증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징집을 피하려고 하는, 강제 징집을 피하려고 하는 요트 타고 온 러시아인들, 러시아 젊은이들, 그리고 예멘에서 단지 좀 잘 사는, 임금도 괜찮은 한국에 가서 일하겠다고 탈출해 온 예멘 사람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돌아가면 위험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러시아 젊은이들이죠. 근데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용도, 혐오와 차별도 매우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러시아인 8명이 징집을 거부하기 위해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요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포항 속초에도 4척이 입항했고, 그걸 거부당해 3척이 돌아가고 한 척이 또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 러시아 사람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22년에, 그때는 윤 정권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러시아 요트기가 이렇게 23명을 태운 채 왔지만 21명이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한 요트는 성선원 전원에 대해서 징집 회피 목적 입국이다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남해 이 항구에도 지금 요트가 들어왔는데 이들도 수리만 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당분간 봐주는 부분에서 기준이 뭐냐라는 묻고 물으니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노자, 이민, 난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성애, 자, 한국에 게이 프레이드 등이 서울 도심에서 몇 차례 있었죠.